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소 코스메틱 대표 한나래입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소 코스메틱은 한국 화장품을 유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진출하실 수 있게 코디네이팅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그 중에 한 일환으로 와벨이라는 프랑스 매칭 전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국의 와벨 에이전트입니다. 와벨은 1년에 10회 이상 B2B 서밋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뷰티 관련 서밋은 2회 2번 있습니다. 6월에 있었고 다음 달에 10월에 있습니다. 6월은 트렌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서밋이고 다음 달에 있는 10월은 제조사들을 대상 또 매스나 약국 채널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밋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미나는 지난 6월에 업바이와벨 6월 서밋이었던 업바이와벨에서 진행했던 세미나를 그대로 가져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뷰티 시장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죠. 과거에는 큰 그룹들에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그 화장품 시장을 점령하고 이끌어갔다면 지금은 새롭고 작은 브랜드들이 화장품 시장을 차지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브랜드가 성공하는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유럽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밀레니얼 세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팅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소중함을 다른 세대보다 알고 사람과의 커넥션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연령대와 비교를 했을 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그럼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의 가치와 니즈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중요시하는 키워드들을 모아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이득에 관심이 많고 간편하고 간단하지만 기능은 많은 것을 선호하며 정직하고 건강함 그리고 개인 맞춤형,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니즈에 맞춰서 브랜드들도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동그라미는 마켓 사이즈고요. 오른편으로 갈수록 다양성이 넓어지고 위로 갈수록 시장이 커지는 정도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 상단에 집중을 하자면 시장이 커지고 다양성에 집중하는 카테고리는 웰빙 스파, 커스메티컬, 또 맨, 액세서리 등이 저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카테고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새로운 니즈는 또 새로운 트렌드로도 연결이 됩니다. 새로운 트렌드는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커스터마이즈드 스킨케어. 2050년쯤에는 영국 인구의 3분의 1이 피부색이 블랙 포함 유색 인종으로 변하게 될 거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티에이징보다는 내추럴 성분이 중심입니다. 또 성분으로는 푸드 인그리디언트가 뜨고 있는 트렌드이고요. 그리고 홈케어, 홈스파도 트렌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K-웨이브 뷰티가 항상 트렌드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렌드 중에서 유독 요즘 더 집중되고 있는 것은 클린 뷰티입니다. 브랜드가 제시하는 클레임들은 파라벤 프리부터 큐얼티 프리 이건 당연하게 이제는 마케팅을 넘어서 필수인데요. 그 중에서 내추럴 성분을 가장 많이 확인하고 인지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5%가 내추럴 성분을 확인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성분에 대해서 오늘 한국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조금 잣대가 다르다는 것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내추럴 성분보다는 기존적으로 다 따르고 있는 잣대가 있겠죠.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조사들 중에서 알게 모르게 내추럴 성분을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 걸로 저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피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보니 프랑스인들은 유독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83%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럽, 서유럽 쪽이 특히 클린 뷰티에 관심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MD들을 최근에 만나게 되더라도 리테일 소속 MD들을 만나더라도 클린 뷰티 요소, 즉 내추럴 성분이라든지 환경에 기여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브랜드를, 특히 새로운 브랜드들은 그런 요소가 있는 브랜드만을 입점을 시킨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트렌드가 카테고리의 변화 중에서 오늘은 향수 카테고리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향수 카테고리 집중하는 이유는 수십 년간 향수는 유럽 쪽에서는 변화가 없었던 카테고리 중 하나인데요. 이 문화적인 변화와 환경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이 카테고리를 변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프레스티지 향수의 성장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나온 글씨는 프레스티지 향수들이 성장률이고 아래 빨간색으로 나온 숫자는 매스 향수 매출인데요. 그 성장률이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스티지 향수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물론 개인 맞춤형이지만 나만을 위한 향이고 고품질의 향수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럭셔리한 장인의 향수 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당화를 하고 또 새롭고 창의적인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려고 리테일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풀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한 예시는 플로라 스트릿인데요. 그 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벤치마킹하기 좋은 브랜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아르티사나한 럭셔리 브랜드들은 두 번째 몰입 경험, 집중적인 경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팝업 스토어나 또 자체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경험이 성공하는 이유는 소비자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항상 관심이 있고 매장 내 공간이 워낙 아이캐칭하고 유니크한 공간들로 만들어져 있고 또 향수 리테일에서 이제는 이런 몰입 경험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점이 매장 안으로 소비자를 끌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향수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대신에 합성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합성물 또한 천연 성분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수는 알러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알러지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언급을 합니다. 아로마 화학 물질의 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에서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책임감 있는 럭셔리입니다. 향수야말로 쓸데없는 패키징을 많이 사용하는 카테고리인데요. 브랜드들은 점점 재활용 가능한 패키지 사용과 전반적으로 패키징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럭셔리는 버릴 수 없겠죠. 재료를 자료 친화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패키징 디자인을 하고 또 충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브랜드들도 속속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이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8년 사이에 뉴트럴 젠더 혹은 유니섹스 향수의 런칭이 51%나 성장을 했습니다. 또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작년 향수 카테고리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 분야는 프리미엄 유니섹스 향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여성용, 남성용으로 구분되어 있던 카테고리가 바로 향수였음을 봤을 때 이는 단순한 사회적인 트렌드라기보다는 이 단순한 트렌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저희 브랜드가 이 트렌드에 맞다면 어디에서 브랜드를 선보여야 할까요? 우선 유럽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중 독일은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이어서 영국, 프랑스 순입니다. 시장 크기로 봤을 때는 서유럽에 집중하신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에서는 높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채널별 리테일의 트렌드는 2018년 이상으로 모든 채널, 모든 카테고리, 모든 가격대로 두고 봤을 때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단연 온라인 이커머스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약국, 드럭, 면세 등이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널 전략을 벤치마킹 해보자면 로더그룹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백화점과 단독 팝업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온라인과 면세로 수익을 올리고 퍼퓸머리라 불리는 멀티숍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로레알은 접근이 조금 다른데요. 이미 유명한 브랜드는 온라인으로 풀고 새로운 브랜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결의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퍼퓸머리와 온라인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퍼퓸머리로는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세포라 같은 곳인데요. 대표 퍼퓸머리는 마리오노, 더글라스, 세포라입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큰 마켓 사이즈를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고요. 또 매장 수로 봤을 때 마리오노가 프랑스에서 시작된 기업이어서 프랑스에는 한 500개 이상 가지고 있고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더글라스는 독일계죠. 독일에서 450개 그리고 세포라는 350개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세 개를 비교해봤을 때는 단연 더글라스가 2620개로 매장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더글라스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 더글라스인가에 대해서 보자면 우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유럽 내에서 1위 리테일러입니다. 또한 새로운 브랜드는 항상 물색하고 브랜드를 단순히 입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케팅해서 키워가려는 노력을 하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채널의 리더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유럽 내에서 여기 보시는 색칠되어 있는 나라가 더글라스가 1위 혹은 2위를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1위 혹은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채널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입점으로 자리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마케팅 툴들을 이미 자리 잡혀 있고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라면 더글라스 입점과 동시에 마케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장의 모습인데요. 한국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렇다면 와벨에서는 사전에 미팅이 되어서 더글라스와 미팅이 잡히는데 더글라스와 미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어떻게 흘러갔지에 대해서 한번 짜보았습니다. 물론 직접 거래하는 경우이고 만약에 유통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유통사가 이야기할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통적으로 봤을 때 더글라스는 보통 폴란드와 독일에 대해서 독점권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좀 망설이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독점을 폴란드와 독일에 대해서 준다는 것은 다른 나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에는 세프라나 마리오 등 다른 멀티숍에도 입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더글라스만을 위한 특별한 세트 구성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요. 그와 별개로 온라인도 별도로 준비해 가시면 입점 확률도 높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 내에서 어디에도 소개되지 않았다. 혹은 적어도 독일과 폴란드만큼은 먼저 선입점을 한다라는 제안을 주셔야 합니다. 또 계획을 미리 짜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스텝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실 거며 어떤 종류의 프로모션과 제안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1년간 했을 때 부조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이미 하셨다면 그런 플랜을 미리 짜가셔서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이런 온라인 업체들이 높은 성장률 때문에 오프라인 채널 리테일러들은 또 다양하게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팝업스토어에서 넘어서 좀 펀하고 교육적인 게 들어가는 경험도 선사를 하려고 하고 또 온라인에서 풀 수 없는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서비스와 체험을 할 수 있게 돕고 또 조언을 받을 수 있게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별 온라인 세일즈 포션을 보면은 온라인 소매 판매에 대한 내용인데요. 프랑스가 유독 6%라는 뷰티 쪽은 6%라는 굉장히 저조한 퍼센트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뷰티 제품은 오프라인으로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뷰티 커머스가 프랑스에 유독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프랑스에 유독 많이 있는데 그 성장률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인지 내년쯤에는 미국의 순위를 따라잡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사이트 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더헛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소비재 판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최강자입니다. 이거는 2년 전의 자료인데요. 더헛이 소유하고 있는 뷰티 브랜드만 2개이고요. 2017년 한 해 동안 런칭한 브랜드만 맥을 포함해서 36개였고 15개의 사이트를 그 당시에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년 사이에 국가, 카테고리, 트래픽, 수익 전부 다 40%에서 70%가량 1년 사이에 성장을 했고 뷰티 전문 사이트 동안 여러 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필유니크입니다. 이 사이트는 이미 코리안 스킨케어가 메뉴에 있을 정도로 이미 한국 화장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영국 사이트지만 영국 매출은 사실 5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하루에 평균 약 14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56%라면 중국은 19%로 그 다음을 잇고 3위가 프랑스로 7위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는 메이크업류가 39%, 스킨케어, 바디케어 35%, 또 헤어케어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층을 확인하자면 25에서 34세, 즉 밀레니얼 세대가 35%로 가장 많았고 18세에서 35세 소비자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넣었었는데요. 마지막 아마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3분기 때 아마존의 뷰티 매출이 2배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를 위해서 아마존은 어떻게 프레스티지 뷰티를 접근을 했을까요? 일단 럭셔리 뷰티, 부티크 같은 구성을 많이 구성을 해가지고 소개를 했고, 또 새로운 브랜드를 작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좀 상징적이긴 한데요. 첫 번째 독점 브랜드 마스크팩이죠. 를 런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또 저희 브랜드 그 트렌드에 맞는 브랜드가 어디에 소개되면 좋을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미팅이 잡혔을 때 어떠한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런 준비는 되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보통 브랜드를 만드실 때 벤치마킹하는 브랜드가 항상 있으시잖아요. 이걸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실수록 천연이 아니고 왼쪽으로 갈수록 내추럴한 브랜드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프리미엄, 아래로 갈수록 매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저는 닥터 하우슈카 왼쪽 상단에 있는 닥터 하우슈카를 벤치마킹한다 라고 했을 때 내추럴한 편이고 프리미엄한 편이겠죠. 그랬을 때 이 브랜드가 판매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주요 판매 채널은 닥터 하우시카 같은 경우는 왼쪽 상단이었으니까 약국과 이커머스, 뷰티 전문 리테일러들 그리고 TV 홈쇼핑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바이어들과 미팅을 하실 때 항상 듣는 질문 중에 하나실 겁니다. 어느 채널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는데요. 그럴 때 좀 나라마다 달라서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저는 약국과 이커머스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인상이 깊고, 그렇다고 진짜로 그 채널을 가지 않더라도 제가 어디를 목표를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가격 세팅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또 마찬가지로 현재 마진이 어떤지 몰라서라는 피드백을 저도 종종 받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RM 측에서 워낙 평소에 마킹하고 있는 브랜드가 어디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조사를 하시고 숙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RRP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안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 버전을 만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 또 보시는 것처럼 가격대는 굉장히 무조건 수출이니까 소비자가는 1.2배, 1.5배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예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브랜드를 만드실 때 생각하셨던 메시지나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가 담고 있는 이미지 등을 항상 커스터머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페이스북 팔로우 인플루언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단순하고 누구나 하는 대답보다는 우리는 소비자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와의 커넥션을 이어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보여주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100번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분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또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미팅을 하실 때 제품 하나만 보여주시고 이건 안티에이징이 있고 뭐가 있고 수분이 좋고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맡아보게 하고 실제로 촉감을 좀 느껴보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하시면 또 좋고, 이를 위해서 또 어떻게 제형을 개발을 했고 또 그에 대한 뒷받침되는 자료들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이미지나 또 체험을 할 수 있게 그 짧은 시간의 미팅 동안에도 뭔가 경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 첫인상입니다. 물론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첫인상으로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나는 누구이고 또 우리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이며 어디를 향해 가지고 있는지 또 거기를 가기 위해서 명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팅이 끝났을 때 그 바이어가 인상 깊게 남고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한번 매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와 또 유통사, 또 그 유통사 미팅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준비들인데요. 이 준비들은 일반적으로 유럽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준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브랜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르시엔데라는 브랜드인데요. 프랑스 브랜드이고 이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브랜드 선택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브랜드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르시엔데는 5년 전에 스타트업으로 생긴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보링하고 섹시하지 않은 제품을 가장 갖고 싶은 제품으로 만들기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 미션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리어스를 펀하게 만들기. 대표 상품 또한 간단합니다. 메르시 핸디여서 그런지 핸드 클렌징 젤이 대표 상품이고요. 2.9유로 합니다. 작은 핸드 젤이 한국에서는 손 세정제나 손 소독제로 불리고 있는데 우선은 이 성공 요인으로 봤을 때 가격 접근성이 일단 좋고요.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봐도 충동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포켓 사이즈여서 소비자들에게도 또 매장에서도 자리 차지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제품 자체가 컬러풀하기 때문에 아이 캐칭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상으로 마케팅을 잘 하고 있는데 항상 이들만의 말투가 있고 이들만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고 항상 펀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말투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약간 뭐지?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계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스트래티지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플루언서 쓰고 계정 운영하고 박스 샘플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소셜 미디어에서도 워낙 파워가 있는 계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죠. 매장의 수인데요. 이 브랜드의 독특한 점이 이 점입니다. 좀 집중하셨으면 싶었던 부분이 이건데 일단 2,000개 매장이 이거는 작년, 재작년이고요. 2,000개 매장이 입점되어 있는데 신기한 건 세포라, 마리오, 더글라스가 들어있는데 멀티숍이죠. 탑샵도 있고 모노프리도 있습니다. 모노프리는 프리미엄 매스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런 대표 멀티샵 이외에 뷰티 석세스나 노시베에 들어가고 갤러리 라파예트나 프런턴 같은 백화점에도 입점했습니다. 또 프랑스 주변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 입점 하나씩 했고 다 리테일러를 통해서만 입점을 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회사이고요. 올해에는 미국에도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갔을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용을 보시면 이미 저희가 다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고 콜라보도 하고 메디어 캠페인도 하고 디지털에도 물론 항상 존재하고 이벤트 샘플링 저희도 항상 하는 거죠. 인플루언서 쓰고 여기서 다른 것은 박스 샘플링 정도인데요. 이 박스 샘플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한국에서는 좀 사용되지 않는 마케팅 툴이죠. 박스 샘플링은. 근데 현지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또 디스트리뷰터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거래하시던 아니면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하시던 박스 샘플링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내보낼 때는 이런 샘플링을 해야 되겠구나. 개수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 개, 4만 개, 10만 개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다 비용이기 때문에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결론으로는 브랜드는 커넥티드 되어 있어야 되고
개인 맞춤형이어야 하며 내추럴하면 하는 것이 트렌디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6월에 업바이 와벨에서 발표됐던 트렌드 및 진출 전략 세미나를 소개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벨은 1년에 2번 서밋을 진행하고요. 올해 10월 16일에서 17일은 HBC로 샤르드골 힐튼 호텔에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PB 상품 제조 가능하신 OEM, ODM사들과 또 매스, 약국 채널을 타겟팅을 하고 계신 브랜드사들의 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자료가 와벨의 자료여서 배포가 안 되는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와벨 소개서나 가격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하시면 이쪽 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